서울의 작은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연이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제가요? 누구신데요? 지연은 당황한 채 어쩔 줄 모르는데 과연 지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지연은 서울의 작은 빵집 창가에 서서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이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두고 홀로 서울로 올라온 20살의 지연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팔뚝이 아릴 정도로 반죽을 치고 발바닥이 욱신거릴 때까지 서 있어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죠. 지연 씨,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사장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울 게 많아요. 지연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를 하신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지연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지, 무슨 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하지만 사장님이 알려주었죠. 할아버지는 폐기될 빵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사장님은 언제나 흔쾌히 빵을 포장해드리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실까. 지연은 빵을 포장하며 생각했어요. 그 주름진 손과 허리에 새겨진 세월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지연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매일 폐기될 빵을 받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어느 날,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더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어요. 비록 자신도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지연은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죠.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지연은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하교 후 슈퍼마켓에 들러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던 중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빵을 받아가시는 그분은 어떤 생활을 하실까?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지연은 실용적인 생필품들을 골랐습니다. 치약, 비누, 따뜻한 양말, 휴지. 아르바이트비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이런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예상대로 할아버지가 빵집에 오셨습니다. 받아주세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망설이셨죠. 필요 없다. 내가 더 필요할 텐데.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단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육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물론 졸업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다니.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 믿는단다. 재민이 다시 들어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지연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소유한 원룸 중 하나의 임대 계약서란다. 대학가 근처에 있어서 통학하기도 편할 거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월세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월세는 받지 않을 거야. 서울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지. 내가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구나. 월세 걱정 없이 내 꿈을 펼치길 바란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따스한 배려에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른단다. 대화를 마친 후 재민은 지연을 다시 빵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재민은 평소와 달리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연 씨가 특별한 인상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빵집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때? 놀랐지? 사장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박 회장님은 내 은인이란다. 내가 어려울 때 이 빵집을 열 수 있게 도와주셨지. 그리고 매일 저녁 남는 빵은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보육원과 요양원에 보내고 있단다.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선행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존재했다니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진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은 햇살 보육원에서의 첫 출근을 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봉사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지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티 5살 지우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선생님,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지우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지연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지연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웠지만 할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할아버지의 초대로 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집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와주어서 고맙다. 지연아.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단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연은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민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구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매일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예상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서 기쁘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할아버지의 삶에 지연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 중에서도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작은 선행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우리 보육원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룸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달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3달이 지난 겨울의 어느 날, 햇살 보육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미던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선생님, 눈이 와요. 아이들이 창가로 달려가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허리 굽은 할아버지에게 빵을 건네던 날들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연은 잊지 않았어요. 오후에 지연은 잠시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재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지연 씨, 오늘도 왔네요. 회장님은 지금 안에 계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렴.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오자 그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지연아, 첫눈이 내리는구나. 지연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내가 빵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달이 넘었어. 지연은 그 말에 감회가 새로워졌어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씨 덕분이야. 내가 그날 나에게 생필품을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2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눈은 더욱 강하게 내렸고 도시는 하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꿈은 무엇이니? 할아버지가 문득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좋은 꿈이구나.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 기쁘단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차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란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